소시지, 햄, 스팸, 베이컨, 육포. 김밥 먹을 때도 들어있고 반찬에도 있고 세포가 일반적이지 않은 돌연변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종양입니다. 즉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었을 때 대장암 발생률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대장암 발생 비율이 60명이었는데 이게 71명이 되더라. 그러면 대장에 머무른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훨씬 더 괜찮겠죠. 대장에 머무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호 원장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는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물론 채식주의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확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냐? 해산물, 생선 이런 거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육고기들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육고기도 신선한 고기가 있고 가공육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무조건 살아있은 지 얼마 안 된 거, 그게 가장 생명력이 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한 고기가 좋은 고기예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신선한 고기만이 아니라 가공육도 유통이 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고기들은 살아있는 음식이라기보다도 좀 죽은 음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류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육, 소시지, 햄, 스팸, 베이컨, 육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먹고 있습니다. 김밥 먹을 때도 들어있고 반찬에도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공육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육이 뭘까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후처리를 한 가공품을 가공육이라고 합니다. 후처리 방식은 염지, 소금물에 담그거나 소금물을 주입을 시켜서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훈제, 그을리면서 그 연기가 보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연기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그리고 발효, 유익균들로 유해균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더 좋은 균으로 안 좋은 균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보존제를 넣어서 보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존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질산 나트륨인데 가공육을 만들게 됐던 계기도 원래 고기를 오래 보존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비축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리죠. 맛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식량을 비축해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항해 시대 때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서 먹게 되는 것이 가공육의 시초고, 또 하나 우리가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면 맛있는 부위는 스테이크로 먹고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좀 맛없는 부분들, 내장이라든지 부속물들, 그런 것에 대한 처리가 서양에서도 좀 버리긴 아깝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세지로 만들고 햄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부위를 모아서 2차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육의 국면이 딱 바뀐 시점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고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대량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걸 캔에다가 넣어서 오래 보관하게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팸입니다. 캔에다가 딱 넣어서 공급을 하니까 간편하게 1회분 식량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스팸을 그냥 끝도 없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미군만 소비한 게 아니라 동맹군들까지도 다 공급을 해줬어요. 태평양 전쟁 때도 계속 무지막지하게 이건 남아 돌았어요. 요즘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광고성, 대량 메일. 이 스팸에서 유래됐습니다. 너무 많이 주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질린다. 그런 어원으로 스팸 메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질려하는 거죠. 맨날 그것만 주니까. 생고기가 공급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런 가공육들이 식품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간에도 혹은 슈퍼에도 이런 가공육이 흔하게 유통이 되고 있겠죠. 현대적인 가공육에서는 보존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아질산
아질산 나트륨을 캔, 통조림 이런 오래 보관하는 제품에다가 넣게 된 목적은 치명적인 보톨린스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첨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경독소예요. 우리가 보톡스 맞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톡스 맞을 때 마비시키는 것은 아주 극소량으로 안전하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소량으로도 생명이 위독해질 만큼 독성이 강한 균이에요. 고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균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질산 나트륨을 고기에다가 쓰게 되면 고기가 붉게 착색이 돼요. 보기 좋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기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어 보인다, 신선해 보인다,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일석이조죠. 좋은데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 아질산 나트륨이 보존제 역할을 할 때 그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조건에서 독성으로 변하냐면 소화 과정에서 독소로 변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으로 보존된 고기들, 이 단백질, 이게 위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는 순간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제 독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DNA 염기 서열을 공격을 해요. DNA 염기 서열을 공격한다라는 뜻은 세포가 변형이 되게 만든다. 정상적인 세포를 다른 세포로 바꿔버린다. 일반적이지 않은 돌연변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이게 많아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종양입니다. 즉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었을 때 대조군, 가공육을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대장암 발생 비율이 60명이었는데 이게 71명이 되더라. 실제로 실험지에 니트로사민을 위, 대장에 노출을 시키면 거기에 종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이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될 때, 그리고 태울 때,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떨어졌을 때 불에 이렇게 기름이 생기잖아요. 거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발암물질. 그리고 고온에서 조리될 때 역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이게 김밥에도 들어있고 좀 생각보다 흔히 쓰이기 때문에 당장 의식하고 확 끊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데 1일 50g을 섭취했을 때 발암 빈도가 확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참 밑으로 좀 낮추면, 가끔 먹으면 그나마 좀 낫겠죠. 매일 노출시키지 않으면 발암물질에. 그래서 섭취량을 최대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먹는 정도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어서 이런 나쁜 물질들이 채소에 흡착돼서 섬유질과 함께 빠져나갈 수 있게, 항상 고기를 먹을 때 혹은 가공육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을 때 채소를 충분히 더 먹어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그을리게 굽는 방식들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숯불에서 기름이 올라갈 때는 고기를 다 대피를 시키세요. 그리고 탄 부위들, 그게 전부 다 발암물질이다 생각하시고 다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런 가공육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랬을 때는 이걸 뺀 무첨가 가공육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밀가루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을 최대한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량 재배를 위한 외소밀이었다면, 이 가공육 역시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빠르게 단백질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건강에 플러스가 되고, 피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공육들이 어디에 어떤 문제를 더 잘 일으키냐면 대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대장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발암물질이 대장세포에 접촉한 시간이 길어졌을 때 돌연변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대장에 머무른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훨씬 더 괜찮겠죠. 대장에 머무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 채소가 혹시 있을 발암물질들을 흡착을 하고, 그리고 볼륨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밀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장내 독소가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섬유질을 많이 먹고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된다. 변비 있는 사람들, 특히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에 더 오래 노출이 되니까 평상시에 변비를 항상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장 건강의 기본 요소가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변비가 잘 안 걸리는 장내 생태계 유지, 이게 미리미리 갖춰놔야 될 대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공육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똑똑해야 돼요. 무첨가 가공육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좀 더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식품들 위주로 아이들 식단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노출되면 커서도 이런 음식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됩니다. 현재 이런 음식을 먹고 있고 이전에도 계속 먹어왔고 우리가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식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걸 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늘 먹어왔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빼고 뭘 먹어?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없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늘 먹어왔다고 해서 이걸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식사의 패턴, 식사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고 맛도 어색하지만 이런 첨가물이 덜 들어있는 신선한 재료의 음식들에 자꾸 길들여져야 됩니다. 길들여져 보면 압니다. 나중에 이런 음식 손에 안 대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첫 끼인 아침 식사를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반복해 보자.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저희 직원이 문의가 많아서 이걸 좀 영상에서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300단, 300환 있었고 이게 어디에 좋은지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다 좋다 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위전보, 기존 300환이랑 뭐가 다르냐? 위전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거고 위장의 헬리코박터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레시피를 짤 때 기존 환이나 단 같은 경우에는 진액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위전보호 같은 경우에 위 점막을 보호를 해주면서 염증 물질들을 제어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제품에서 플러스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선을 크게 느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사실 가격만큼이에요. 이게 37,000원. 이건 지금 세일 가격입니다. 저희 가격 올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가격을 올리기가 미안해서 이 가격에 팔 수 없는 제품인데 계속 이 가격에 팔면서 언제 올리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곧 올려야 돼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이 구성이 아니어서 언젠가 올리긴 올릴 건데 뭐 올리기 전에 좀 많이 사세요. 지금 현재 37,000원에 팔고 있고 이거 125,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기능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실제 맛을 봤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 일일이 대답은 못 해드려요. 그런데 좀 괜찮은 내용이다 싶으면 그걸 골라서 이거는 찍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선정을 해서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뭔가를 느끼고 댓글을 달아주고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더 그 개념을 강화를 하고 그걸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 댓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시키고 있구나.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본인의 얘기를 적고 본인의 팁을 공유하는 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 부탁드립니다.